한기범의 장례식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기에 직원들과 지인들은 그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자 조용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 민서는 시아버지와 유난히 가까웠기에 눈시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헌화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골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한기범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와 물건이 많았고 변호사도 유언 관련 정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정리하던 큰아들이 여기 금고가 있었네요 라고 말하며 무거운 철제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금고는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옆에는 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금고를 바라보며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아버님이 금고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는 금고가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었음에도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사실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들을 앉히고 금고 개봉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모두 지켜봐 주세요. 금고의 회전 다이얼이 움직이는 동안 가족들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손을 모아 조용히 올려두며 흘러내리는 긴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금고가 찰컥하고 열리는 순간 안쪽에는 예상보다 훨씬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노트, 봉투 몇 개,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가 단독으로 놓여 있었고 가족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숨을 들이쉬며 정식 유언장인가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문서를 마주한 당황스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갑작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유언장이 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고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아 유언장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말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 금고를 남겼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문서에 집중했고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서는 시아버지의 영정에 잠시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버님,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려 했던 걸까요?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는 그녀조차 놀라울 만큼 떨려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된 이 유언장은 앞으로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민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유언장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동안 거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종이 특유의 약한 바스락거림만 들려왔고 모두의 시선은 문서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으며 자신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왜 생전에 단 한 번도 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펼치고 조용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가족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상속 대상이었습니다.
한기범은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과 회사 지분을 막내 며느리 민서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거실 공기 전체를 멈춰 세운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유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젖힌 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상속 대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내용을 확인하듯 문서를 후쳤습니다. 상속자는 민서이며 회사 지분의 40%는 민서에게, 나머지는 가족들과 직원, 복지에 사용하라. 문장은 냉정하고 분명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점차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의욕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에게 집중되는 시선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닿은 곳, 금고 안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그 상자가 유언과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다시 금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언장 내용은 가족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기범이 왜 상속자를 민서로 지정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답답함과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고 둘째 아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서는 다시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서 위에 적힌 단단한 글씨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기 위한 상자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가족 모두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슬픔과 추모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의심과 당혹스러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더 짙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입술을 문 채 민서를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시선을 느끼며 몸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상속자가 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억울함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숨을 조심스레 들이마셨습니다. 왜 나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이해보다 의심이 훨씬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한기범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리며 민서와의 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민서를 특별히 챙겼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이 상속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심을 감추지 못한 채 상황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유언장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에게 눈짓을 주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삭임에는 분명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설득했나? 혹시 아버님이 약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추측은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민서는 그들의 표정을 한 번씩 마주하게 될 때마다 마음속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속은 고인의 결정이며 문서도 정식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가족들이 가진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민서에게 향하는 시선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금고 속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다가앉으며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야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말만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키며 민서를 한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무게감은 민서에게 더 크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그 시선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가늠하지 못한 이 상속 문제는 단순한 유산의 의미를 넘어 가족들의 신뢰를 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 작은 결심은 곧 다음 단계의 진실로 이어질 신호였습니다. 민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금고 안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고 안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듯 색이 조금 바래 있었고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민서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자에 다시 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면서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시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남긴 편지가 있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들 또한 숨을 고르며 종이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문장은 예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민서야,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남긴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한기범이 생전에 겪었던 병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자신의 몸 상태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도 그 문장을 보고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 날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민서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고 그녀는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시아버지였음을 편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민서가 시아버지를 몰래 도운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민서가 회사 경영 위기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민서는 한기범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은인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든든하게 지켜준 가족 같은 존재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서를 향해 의심과 불편함을 품었던 가족들은 충격과 후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종이를 접고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모든 의문을 설명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백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가족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는 천천히 풀릴 기회를 맞았고 남겨진 금고는 단순한 상속의 상자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을 담은 길잡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손에 쥔 편지를 다시 천천히 펼쳤습니다. 금고 속에서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고 깊숙한 곳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꺼낸 순간 서류들은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듯 색이 조금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서류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자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문서에는 한기범의 지병이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폐기능 장애와 심장 문제로 인해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수의 시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셨다고요? 누구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오해가 얼마나 얕고 좁았는지 스스로 깨달았고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은 이어졌습니다. 진단서 뒤에는 민서의 이름이 적힌 병원 기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민서가 응급실로 한 노인을 데려온 기록이었습니다. 주소와 나이 상황을 보니 그 노인이 바로 시아버지 한기범이었습니다. 그날 민서가 아니었다면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일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길가에서 갑자기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던 사건. 아무도 나서지 않자 그녀가 혼자 나서서 옆에 쪼그려 앉아 구급차를 부르고 끝까지 동행했던 그날. 그녀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시아버지였고 그 일이 시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회사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민서가 우연히 기범의 고민을 듣고 솔직한 조언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제안이 실제로 회사를 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기범이 직접 작성해 보관해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서는 문서를 읽을수록 심장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의미로 남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의가 시아버지에게는 생명을 구한 은혜이자 회사의 운명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깊은 침묵 속에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손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들은 민서를 바라보며 얼굴에 드리워진 죄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붙여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상속을 몰아준 이유는 탐욕이나 편애가 아닌 감사와 신뢰,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애정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민서를 향해 품었던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시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그녀를 믿고 의지했는지에 대한 이해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갈등의 이유가 드러났고 오해의 벽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속의 서류와 편지를 모두 확인한 후 거실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 망설이는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부끄러운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손을 깍지 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조금 전까지 민서를 향해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족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둡게 내려앉았던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그 말은 그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또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니, 민서 씨.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어. 그는 자신의 말이 민서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고민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위기 때 내가 조언을 했다는 것도 우린 오늘 처음 알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믿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조금 떨렸습니다. 시누이들도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민서는 가족들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며 한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그들을 탓하거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기범의 편지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진심을 이 작은 금고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감정이 격해진 이유는 모두 자신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민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한기범이 생전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세도 도움을 받았던 일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설명은 가족들 마음속 오해의 마지막 조각을 지우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시아버지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한테 남겨주신 건 재산만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비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책임감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의 온기가 꺼져가고 그 자리에 이해와 화해의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은 단지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한기범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겁지만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 만큼 그녀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표정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단단해진 진실이 모두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금고 속 편지와 서류의 진실이 밝혀진 뒤 거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서를 향했던 오해의 시선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마음속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확실한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미안하다. 그는 짧은 한 문장을 어렵게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한기범의 마지막 뜻을 마주한 뒤 스스로의 좁았던 마음을 인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민서는 살짝 놀란 듯 큰아들을 바라봤지만 곧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편지를 남기셨다면 우리보다 너를 더 믿으셨던 거잖아. 그의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민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몰랐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민서는 그들의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이해해요. 그녀의 한마디는 쌓였던 긴장을 풀어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들의 화해를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한기범의 회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방향성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구조가 바뀌면서 새 계획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잘 이어가려면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야겠지. 그 말에 민서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상속받은 지분을 가족과 나누겠다는 결심을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지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야 아버님 뜻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민서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각자의 욕심과 감정이 이 한 문장으로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사의 새로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강화할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지, 직원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지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민서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민서는 문득 시아버지의 손편지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그 말이 방 안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한기범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완전히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몰랐던 감정들을 나누고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해가 기울고 부드러운 저녁빛이 거실을 비추었을 때 민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 이제야 정말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길을 찾고 있어요.
며칠이 흐른 뒤 한기범이 남긴 상속 문제와 감정의 골은 완전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유언장과 손편지로 인해 가족들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특히 민서에 대한 시선은 한층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예전처럼 억눌린 분위기가 아닌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회사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민서는 가장 먼저 회의에 참석했고, 그 뒤로 형제들과 시누이, 변호사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아버지 한기범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었고, 모두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뜻을 잘 이어가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책임감으로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지분은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 혼자 가진다고 해서 의미가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버님이 원하신 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였을 거예요. 순간 회의실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둘째 아들의 입에서 작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민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회사 운영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재무를 맡고 둘째 아들은 사업 확장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민서는 신사업과 직원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명이 모든 부담을 지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는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팀워크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업 성과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민서는 회사 안팎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성장하며 시아버지가 남긴 가치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가족들은 한기범의 기일을 맞아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는 따뜻한 국을 떠서 시누이에게 건네고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잔을 채웠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참 좋아하셨을 거야. 큰아들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바랐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식탁을 비추는 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창밖에는 잔잔한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며 한기범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함께 지켜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상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의심보다 믿음을 더 깊게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게요.